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 대문호 푸시킨과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나라, 어딘지 짐작하시겠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더불어 경제 성장의 잠재력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번에 소개할 전공은 러시아권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 및 문화를 배우는 노어노문학과입니다. 광활한 대륙의 기운을 지니고 있을 것 같은 노어노문학과 전공 선배님들,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만큼 무수한 가능성을 지닌 나라인데요. 러시아어권의 언어와 문학, 문화에 대해 배우는 노어노문 전공은 러시아어 구사 능력을 키우고 러시아권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러시아어에 능통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당 학과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은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요 직업은 졸업 후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혹은 해당 전공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또 융합 직업은 현재 전공을 기초로 하여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여 진출 가능한 직업을 말하는데요. 노어 노문학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중 주요 직업인 통역사, 교수, 러시아 지역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통번역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러시아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볼까요? 나라 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데에는 많은 수단이 있겠지만 언어가 없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겠죠? 언어라는 다리로 러시아와 우리나라를 연결해주는 전달자. 처음 만나볼 직업인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부터 의료 및 자원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활동하고 있는 통역사. 엄세봉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통역사고요. 명함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은 국제회의 통역사인데 흔히들 동시통역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통역사라고 해서 동시통역만 하는 것은 아니고 수행통역도 하고 순차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있고 지금은 어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학부에서는 러시아어랑 한국어를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에서는 통번역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직업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수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통역을 하거나 아니면 어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통역사도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언어 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만큼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선배 중에 한 분도요. 통역사가 되고 나서 사법고시를 보고 변호사가 돼서 지금 그 분야에서는 정말 그분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전문적인 통역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요새 또 의학, 의료 관광도 굉장히 늘어가는 추세잖아요. 의학 부분을 따로 공부해 보시던가 아니면 그 선배님처럼 법률 분야를 해보시던가 회계나 무역 이런 분야도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분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새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어서 통역사도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다라는 뉴스 기사를 제가 최근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통역이라는 것이 단어 대 단어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화자의 표정이나 그 의도까지 읽어내야 되는 감정과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니만큼 실제로 인간과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게 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통역사는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통역 중에서도 러시아어를 한번 살펴보자면 러시아는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구소련권 국가들에서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에서. 근데 이들 국가들이랑 교류도 아주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통역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통역사가 되어서 필드에 나가보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치도 못하는 분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음악이나 미술, 이런 예술에서부터 태양열, 수산업, 화장품, 의료, 가스관 등등등 평소 제 인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야까지도 통역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사를 꿈꾸는 후배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라도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실 때 지루한 분야라고 해서 피하지 말고 뭐든지 다양하게 읽고 또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루할지라도 나중에 실제로 일을 할 때 있어서는 그게 큰 무기가 될 겁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노어 노문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시작으로 러시아와 연결된 모든 것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애정과 노력이 직업으로까지 연결되었다고 하는 이분. 러시아에 대한 애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 이번에 만나볼 직업인은 바로 중앙대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전혜진 선배님입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과 함께 러시아어 국제회의 통역사, 번역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또한 흥미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클릭 하나로 러시아 신문을 읽을 수 있고 러시아 대통령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러시아 신문을 복사하려면 관련 연구소에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구한 러시아 신문을 너덜해질 때까지 들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고 외우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파 라디오를 구해서 러시아 방송을 힘들게 들으며 듣기 연습을 하곤 하였지요. 노어노문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요? 노어노문학을 전공한 덕분에 저는 통번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러시아 학계가 침체기에 빠져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스관 사업, 극동 시베리아 개발 사업, 우주 개발 사업, 북극해 항로 개발 사업 등 러시아와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 및 다양한 분야에서 한러 협력 관계가 구축되면서 이제 협력 관계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원 외교 활성화, 그리고 유라시아 구상 등 정책적인 면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통번역을 비롯하여 외교, 무역, 금융, 언론, 방송 및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어노문학 전공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이 쉽지 않은 시대, 선배님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항상 진로를 걱정하고 있다는데요. 그런 만큼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무한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꿈을 꾸고 노력하고 도전해야겠지요.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한대의 가능성이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조사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러시아 지역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다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겉핥기식의 러시아가 아니라 폭넓고 깊이 있는 러시아. 러시아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이분을 찾아가면 된다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직업인은 러시아의 언어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지역 전문가 황성호 교수님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대학 내에서 러시아 역사와 유고슬라비아 대한 역사 등 역사와 문화 강좌를 주로 강의하고 있고요. 국가기관이나 기업체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10년 과제 인문환급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신진 교수 지원 사업 등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라는 범주가 다소 좀 포괄적이고 모호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언어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지역 전문가란 그 지역에 대한 고급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사람이죠. 기업에서 외국어 구사 능력을 원한다고 할 때는 단순히 언어를 넘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들은 취업에도 매우 유리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를 노후과를 졸업했습니다.
노후과에서는 러시아어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역사, 문화, 문학, 정치, 경제 등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어서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에서는 언어를 전공하고 석사와 박사 학위 과정부터는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학위 명칭은 정치학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지역학이었죠.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문학 등등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어학과 문학 전공을 제외한 학문을 지역학으로 구분하지만 사실 지역학은 모든 학문 분야를 망라하는 학문 위의 학문, 즉 상위 개념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이 전공들이 저를 지역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수나 지역 전문가로서 이 연구활동 모두 석사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하고 있고 단기간의 교육과 훈련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전공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으로서 교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학을 전공해서 지역 전문가로서 교수라는 직업은요, 아주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한정된 자리와 힘든 학업 과정, 그리고 긴 교육기간 등 교수가 되는 길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직업을 택하라고 선뜻 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교수가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의 지역 전문가로서 역량을 지니고 있다면 취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외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고급 정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지역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바로 이런 고급 인재들을 원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실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에서 채취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선배님의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는 어떤 말을 들려줄까요? 지역 전문가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선배님의 마음에 담긴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무언가를 알고 또 많이 알고 그거를 자세히 아는 사람을 대접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대접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한 지식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폭넓게 공부를 하시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의 전공으로 진출 가능한 더 다양한 직업 정보는 대학 전공별 진로 가이드 책자를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조금은 멀게만 느껴졌던 러시아권의 나라들이 열정적으로 설명해주는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에게 성큼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러시아어를 전공한 선배님들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노어 논문 전공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흔히 러시아인들을 두고 농담을 좋아하고 솔직하며 정신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광활한 대륙의 기상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 기상을 느껴보고 싶은 청년들이라면 노어 논문학 분야의 직업에 도전해 넓은 대륙의 세계로 한 발짝 걸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